오늘은 정확히 뭘 할 거냐면 GPT 답변 양식을 지침에 미리 정의해서 GPT가 항상 일관된 양식으로 답변을 제공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용할 GPT는 지난 2편에서 만들었던 예의 바른 반박가고요. GPT스가 처음이거나 지침이란 용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2편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의 바른 반박가의 지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희가 2편에서는 이 만들기 탭에서 GPT에게 텍스트 명령어로 명령을 했었고, 그 명령어를 기반으로 GPT가 이렇게 구성 탭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줬는데, 이 지침 역시 그때 GPT가 작성해준 지침이고요. 아직은 제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침은 박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양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침들을 좀 보기 좋게 먼저 구분을 해보고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GPT가 작성해준 지침도 나름 괜찮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지침의 길이는 짧은 편이지만 이 지침 항목에는 최대 8,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GPT 중에도 이 8,000자를 꽉 채운 GPT가 다수 있습니다. GPT스는 사용자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스스로 학습되지는 않고요.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되어 있는 지침을 읽고 그에 맞춰 작동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침의 위쪽에 있는 내용일수록 우선순위가 부여되고요. 그래서 지침 초반부, 특히 첫 번째 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의 바른 반박가의 경우에는 너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입력하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반박가라고 페르소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 첫 번째 줄에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방식은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답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GPT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한다든지 GPT 작동 방식을 정의한다든지, 만약 API가 연동되어 있는 GPT라면 반드시 무조건 API를 콜하는 내용으로 첫째 줄을 작성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것부터 연습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글로 바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샵샵하고 목적, 작동 방식, 예외 상황, 보안,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GPT는 그렇게 대단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저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쓰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더 잘 작동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구조화를 딱 해버리면 그 틀에서 더 벗어나지 못해서 창의력이 떨어지는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쓰는 거랑 이렇게 구조화를 하는 거를 두 개를 좀 적절하게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 가장 GPT의 목적은 이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수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프롬프트를, 지침을 더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고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목표인 GPT가 매번 일관된 양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일관된 양식을 제공하고 싶을 때 보통 템플릿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괄호 치고 답변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도입부로 사용자의 의견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인정한 후 반박을 제시하라고 기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3가지 반박을 제공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1번, 2번, 3번을 쓰고, 이건 저만의 방식인데요. 저는 답변 구조는 지정하되 답변 내용은 GPT가 창의적으로 생성하게 하고 싶을 때 XXXX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반영해두면 이 구조로 GPT가 답변을 생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GPT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GPT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타터에 있는
것들 중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요를 한번 클릭해보면 이제 도입부를 제공하고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둔 구조에 맞춰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목과 이제 답변이 조금 더 구분되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지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 겁니다. 챗GPT는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를 지원하는데 이 언어는 답변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마크다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텍스트 앞에 샵샵을 입력하고 한 칸을 띄우면 헤딩이라는 요소가 적용되는데 헤딩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 2, 3번 앞에 다 헤딩을 적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테이블로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시한 3가지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라고 치고요. 그리고 저는 답변의 마지막 멘트도 항상 일관되게 가져가고 싶어서 마지막 부분에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치고 이모티콘도 좀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방금 누른 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건데 윈도우 키를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까지가 답변 템플릿이라는 것이 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GPT가 헷갈리지 않고 이 구조 그대로 답변을 제공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침이 뒤쪽에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GPT가 어디까지가 답변 템플릿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구를 출력하지 않는다든지 이 테이블을 누락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end 답변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답변 템플릿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답변 템플릿이 완성되면 GPT 지침에 이 템플릿대로 답변을 제공하라고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의 도입부로 돌아가서 항상 답변 템플릿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며 도입부는 사용자의 의견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인정한 후 반박을 제시합니다. 라고 명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안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시해주면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반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GPT를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눌렀던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믿어요 라는 버튼을 똑같이 눌러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답변이 템플릿대로 이렇게 제목 부분에 헤딩이 적용돼서 크게 나오고 제목이랑 본문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변을 제공한 이후에 테이블로 정리해 달라는 것이 반영이 됐고 이제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것까지 정확히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됐는데 가끔 가다가 답변 템플릿을 GPT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이런 문구를 누락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지막 문구를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한 문구를 답변 템플릿 오른쪽이나 뭐 아래쪽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답변 템플릿은 이 문구 복사한 거 붙여 넣으시고 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명시해주면 문구가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예의 바른 반박과 GPT 지침이 완성됐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해서 저희가 지정한 구조대로 답변을 잘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침을 수정하고 이 미리 보기 창에서 테스트를 하면 수정한 지침이 바로 반영이 잘 되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GPT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테스트해 보시면 새로운 지침이 잘 반영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헤딩 잘 적용돼 있고 도입부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제공했고 마지막 문구까지 정확히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되고 나면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이 다른 사용자도 새로운 지침이 반영된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예의 바른 반박과 GPT는 그 고정 댓글에 주소를 한번 남겨볼 테니까 한번 사용해 봐 주시고요. GPT스 시리즈 4편에서는 아직 정확히 어떤 주제를 다룰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마크다운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옵션을 또 추가하는 방법을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좀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